변호사 엄마들의 육아 토크. 로이아 맘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절대로 하지 않는 말. 사실 저희가 이 채널을 만들었던 게 주변에서 변호사라는 게 알려지면은 어머님들이 특별히 시키는 거 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해보니까 맞아.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과 나누자. 각계전투하고 있는 어머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우리의 생각을 같이 나눠보자 라는 취지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지 않는 말이라기보다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첫 번째로 꼽은 말은 그만 먹어. 왜냐하면 저희 애가 먹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먹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점인데 어떨 때 보면 약간 걱정이 될 정도인 거예요. 쟤 저렇게 먹다가 어떻게 진짜 배가 터지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배가 부르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체중이 될까봐, 음식에 대한 조절을 하지 못할까봐. 근데 어느 날 책을 보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인이 된 후에 섭식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가장 가까운 양육자, 엄마나 부모님이나 먹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많다고 해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적어도 엄마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오히려 제한을 두고 애한테 결핍을 줄수록 더 그거를 갈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영양에 대한 그 개념도 생기고 필요성이 생기면 조절을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많이 했지만 지금은 좀 신경 써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말. 저희 1호 같은 경우는 진짜 요만큼 새만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만 먹어라는 말보다는 좀 배 안 고파? 이것 좀 먹어볼래? 이렇게 저 진짜 자주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나는 배 안 고프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맞아.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먹는 아이한테도 또 너무 이렇게 권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진짜 다루고 잘 먹는 애기, 안 먹는 애기가 있기 맞아.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결국은 좋겠네요. 내 마음에, 엄마 마음의 문제지 이거를 애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음. 같아요.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애들한테 이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상 속에 무시무시한 몬스터를 들이대면서 애들을 겁주는 거. 망태 할아버지가 너 그렇게 하면 잡으러 온다. 그런 건 되게 경찰이 흔한 잡으러 거.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해물 진짜 많지 않아? 경찰 자주 만나본 사람들. 경찰을 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경찰은 그냥 치안을 유지하는 존재지 무서운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상의 긍정적인 대상 예를 들어 담비도 배고프대 너도 먹어야지 상상 속의 존재를 자꾸 상정해서 애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떤 가짜를 가져다가 애가 무섭게 느끼거나 아니면 불쌍함을 느끼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애가 사실 그렇게 무슨 경찰 권력의 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있다. 예를 들어 절도라고 쳐. 현행법상 처벌하고 있는 절도라고 쳐. 알려줘야지. 너 그치. 도둑질하면 경찰한테 잡혀가는 사실이니까. 아니야. 그러면은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알려주거나 왜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뭐 형법 몇 조에 있는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애를 겁주는 거는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전 두 번째. 저는 외모 칭찬. 생각보다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일 때부터 외모 평가 많이 받는데 요새는 별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아주 어릴 때 1살, 2살 때부터 여자아이에 대한 예쁜 모습을 기대를 많이 받죠.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으니까 머리에 이거 이거라도 좀 씌워라 부터 해서 부정적인 피드백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애한테 그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모 평가에 대한 거는 자제하려고 하고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실제로 너무 예뻐 반하겠어. 그럴 때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런 말들은 조심하고 사랑스럽다, 소중하다, 그런 존재다 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거는 제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 남의 자식한테 어머 너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할 일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분들 있다니까요.
못생겼다고 아, 말한다고요? 못생겼다고 말은 안 하지만 어머 얘는 넌 여자애가 손이 왜 이렇게 크니? 저는 키가 크잖아요. 맨날 얘기하지만 제 키가 좀 큰데 지금 김변 말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났어.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길에 다니면서 그런 말 하는 저한테 남의 집 자식한테 외모 평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크게 뭐 개의치 않고 그냥 그게 마음에 남진 않았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좋은 피드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은 뭐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샤워는 해야 되니까 샤워를 하는 거고 간식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잘못하면은 내가 저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거나 음. 아니면은 엄마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사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산다고 했을 때 어떤 과업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보상이 항상 따르지 않잖아요.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늘 거기에 어떤 아주 달콤하고 멋진 보상이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면 어떻게 아이가? 그거 왜 해야 돼? 예를 들어 샤워? 학교 왜 가야 돼? 아, 나 공부 왜 해야 돼? 저는 학교는 사실 안 가도 그 나중에 생각하긴 해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안 가도 되긴 해 이렇게 말할 젤리는 것 마음껏 같은데 먹어. 젤리는 마음껏 먹어. 좀 마음에 너무 울림이 있어요. 너무 이상한가? 세 번째 건 저는 비교하는 아. 말하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비교하면 안 된다. 형제 간에도 비교하면 안 되고 남들 간에도 뭐 그런 자기 자신도.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남과 비교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런 식으로 나를 남과 비교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뭔가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줄 세우고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비교하는 말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생각보다 되게 아주 어릴 때부터 비교하는 말을 하는 걸 들은 게 조리원에 가잖아요. 아, 조리원도 아니야. 산부인과. 애를 막 낳았어요. 어저께 낳아가지고 처음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막 이제 모유수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애는 막 잠들고 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막 애를 잡고 서로 이제 이런 소파에 쭈르륵 앉아가지고 엄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수유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너는 왜 이렇게 못 먹니? 쟤 좀 봐라. 쟤는 저렇게 잘 먹는데 너도 좀 잘 좀 먹어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게 비교하는 말하기라는 거를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툭툭 내뱉는 말들이 아이한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남지 않을까. 나도 그런 걸 항상 의식하고 조심을 해야겠다. 너는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게. 사실 이거는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빡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꾹 누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엄마 가버린다? 이렇게 아기를 유기하겠다고 협박하는 거.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애가 진짜 신경을 너무너무 건드릴 때 아니면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설득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정말 천방지축을 날뛸 때 정말 이 모든 거를 떨치고 나 가버리고 싶잖아요. 그치. 솔직히 가고 싶지. 사실 모든 엄마들이 다 한 맞아. 번씩은 느낀 감정일 이게 거예요. 유기에 대한 그런 협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요. 사실 엄마들이 정말 모든 거를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한 번씩은 다 있거든요. 있지. 근데 그런 말 어떡해요. 중에 하나인 것 내가 이제 아이랑 너무 부대끼면서 한 10분만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두고 갈 거야도 안 되고 너 저리 가 있어도 안 되고 어떻게 좀 떨어져 있으면 좋을까? 화장실에 대피를 한다던가. 화장실까지 쫓아오잖아. 문을 화장실에 두드려. 한 번도 문을 닫고 제대로 있어 본 적이 엊그제도 제가 화장실에서 진짜 큰일을 보는데 자꾸 이제 2호는 항상 문을 두드리고 1호도 막 와가지고 자꾸 엄마 뭐해? 뭐하긴. 언제 끝나?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들은 다 문을 지켜주네. 열진 않아요. 제가 항상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이 있다 이렇게 설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화장실 문 앞에 매달려 있죠. 그럴 때 애가 정말 나를 너무너무 짜증나게 만들 때 가버리고 싶더라도 가버린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집 밖으로 애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혼내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성인이 돼서도 마음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장면이나 상황이.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거나 엄마한테서 버림받으면 생존의 위협이 있잖아요. 내가 맞아요. 죽을지도 모른다. 사실 아이들도 부모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되게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 지금 내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내 부모가 나한테 절대적인데 잘 보여서 이 아늑한 곳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런 마음이 내면에 어디 누군가는 다 숨어 있다고요. 나름의 다 생존 음. 전략을 갖고 있겠죠.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이 말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가끔 솔직히 생각나요. 아니 그때 어떻게 하지? 그거 진짜 어렵다. 전문가가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애랑 엄마, 음. 뭐 엄마든 누구 양육자든 둘만 두는 거는 서로에게 진짜 학대임이라고 생각해요. 뭐 맞아. 독박육아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아이에게도 위험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게도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어서 엄마가 감정적으로 벼랑 끝에 음. 몰려 있잖아요. 간당간당하게 육아의 감정노동이라는 엄청 큰 호랑이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뒤에는 벼랑이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데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사실 독박육아를 하잖아요. 저도 주말에 막 애 둘 혼자 하루 종일 보고 이러다 보면은 밤에 정말 약간 이렇게 신경이 정말 이렇게 가늘게 돼서 정말 툭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곤 하거든요. 우리 엄마들은 다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거기다 해결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냥 이런 그냥 마음을 공감? 서로 나누고 저는 맞아.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독박육아 법으로 금지하자. 뭐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라, 뭐 이런 말 하지 마라, 저런 말 하지 마라. 아무리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독박육아 하면서 진짜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 그래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하여튼 우리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무거운 상황들 마무리가 됐네요. 어떻게들 견디고 있나. 그래도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라도 살 궁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